안녕하세요. 7월 13일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 지수는 3,200포인트를 잠시 넘었다가 3,175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한 주간 상승세를 이끈 주도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주간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간 차트인데요. 3주 연속 상승을 멈추고 잠시 쉬어갑니다. 하락의 범위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0.08% 하락했네요. 나스닥 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과는 멀리 떨어진 채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정배열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일별 분봉 차트입니다. 월요일에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화요일까지 지지부진했다가 수요일에 갭 상승을 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그대로 유지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간 변동폭의 상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H 상품을 살펴볼까요? 주간으로 마이너스 0.08 하락했네요. 나스닥 종합지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7월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주간 20원 정도 올랐어요. 우리는 해지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의 이익은 없습니다. 어, 뭐 절대로 환율 예측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해지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해지 안 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 맞추기 힘들겠죠. 예. 환율이 더 떨어질까봐 손실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해지 상품을 선택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상승세로 이어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한 주간 정말 뜨거웠습니다. 3.98%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14주 동안 두 번을 제외하곤 모두 상승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4월 초부터였죠. 이번 주 중에는 3,200포인트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주의 마감은 3,175포인트로 아쉽게 3,200 돌파를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최근 5주간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은 3.7% 상승했습니다. 거래량도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요. 이전 주에는 그동안 강하게 시장을 선도했던 주도주들이 큰 하락이 발생해가지고 대규모 손절을 했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손절 상품이 비교적 강하게 이번 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손절, 매도했더니 반등해서 손해를 보았네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 시간에 수차례 강조드렸던 것처럼 10번 중에 7, 8번 반등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두 번, 한두 번 발생될 가능성인데 그때 더 손실이 커지는 것을 확실하게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반등에 욕심을 내면 큰 손실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도 조언을 드리면서 이거 반등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다만 변동성이 큰 상품들은 좀 손절 기준을 좀 더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영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투자에서 손실 관리를 흔들림 없이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조금 도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서로 윈윈 관계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손절을 하지 않았던 두 개의 상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네요. 한 주간 10% 이상 오르는 급등이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세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은행주 외에도 증권주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뒤에서 증권주 ETF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지 않은 두 번째 상품은 반도체였습니다. 한 주간 2.15% 상승했네요.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상승 강도가 비교적 덜 강합니다.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넘어설지 테스트 받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가 앞으로 좀 되어서 시장에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손절된 상품입니다만 모니터링만 좀 해보겠습니다. 방사는 크게 반등했네요.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재지집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는데 손절 종목은 우선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강하게 반등했죠. 방사는 조정이 나왔어도 51선 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조선은 51선을 일단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회복은 했지만 금요일에 51선에 딱 달라붙은 채로 마감을 했네요. 화장품도 강하게 반등했군요. 전고점을 회복하고 넘어서면 다시 재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회복이 가장 빠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K팝입니다. 상승 강도는 코스피 종합지수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51선을 지지받아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이네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 하락할 땐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땐 남들보다 강하게 올라가서 상승을 주도해야 합니다. 최근 4주간 박스권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새롭게 추천 상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개월 기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중복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종목 중에 기존에 투자하지 않았던 업종입니다. 바로 첫 번째 추가할 추천 종목은 코덱스 증권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4월 초부터 거의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이고요. 들어가기 부담스럽죠. 발만 담그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내 투자 자산 중에 일부 금액으로만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으로 매수했는데 계속 급등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예. 욕심이 큰 경우에 처음부터 전부 매수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투자를 하려면 그런 마음은 접어두시고 그럴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큰 수익에 대한 욕심은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비교적 수익이 작더라도 천천히 확실하게 실패하지 않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매매하는 그런 매매법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거의 75%의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국내 원자력 업체에 집중된 종목도 있는데요. 일부러 해외 기업이 절반 정도 포함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변동성이 좀 줄어들기 위해서죠. 이것도 수익률이 장난 아닙니다. 4월부터 역시
원금의 2배가 되었네요. 놀랍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ETF 최근 3개월 수익률을 정리를 좀 해서 보면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상품을 새롭게 추천해 봅니다. 기존 상품들 주간으로 정리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상품 주간 수익률과 전고점 대비 하락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선, 방산, 화장품의 반등이 굉장히 놀랍고요. 그보다 더 훌륭한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감사합니다.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도 매우 훌륭합니다. 업종 ETF의 변동성이 심해서 코덱스 200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큰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까망색으로 표시한 게 손절한 상품이죠. 그리고 여전히 방산, 조선, 네, MDD는 전고점 대비 하락폭은 아직 10% 밑으로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10%를 넘어서고 있고 이 점도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